깨달음과 희망의 붉은 악마. 얼마 전 치른 2006년 독일 월드컵 지조 경기에서 우리는 스위스에 패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토고와의 첫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을 때, 프랑스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 우리는 새벽잠도 반납해가며 안방에서 거리에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응원했다. 비록 2002년의 4강 신화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우리 선수들의 본선 3경기를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행복했고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웠다. 붉은 악마를 선두로 한 온 국민의 응원 열기는 또 한 번 한국인의 응집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월드컵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진정한 선물일 것이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표 선수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일구어낸 4강 신화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뛴다. 한국 축구 대표 선수팀의 쾌거는 감동적이었고 관중석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은 장관이었다. 전국의 거리마다 자발적으로 모여 한마음으로 응원한 붉은 물결은 감동 그 자체였다. 혼연일체의 함성, 대한민국과 필승 코리아.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하나된 우리의 모습은 축구 경기보다 더 멋진 축제요. 국민적 이벤트였다. 붉은 스크럼과 사그라질 줄 모르는 함성 속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행진하는 시민들의 대열 속에서 나는 어떤 염원을 보았다. 그곳에는 지역 감정이나 세대 차이, 계층 간의 분열과 대립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코리아 파이팅이라는 하나된 목소리만 있었다. 코리아 파이팅은 한국 축구 대표 선수팀에 보내는 열띤 응원이자 우리 자신에 대한 힘찬 격려였다. 분열과 대립을 싣고 냉소와 이기주의를 넘어 대통합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의이자 자기 선언이었다. 나는 그 함성 속에서 5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 민족의 영혼을 보았다. 가장 웅대한 기상을 떨쳤으나 지금은 한낱 도깨비의 형상에 갇혀 잊혀진 치우천왕의 영혼을 보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의식으로 하나 되어 응원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에서 단군 할아버지의 지혜와 홍익정신을 보았고 온갖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온 한민족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축구팀은 피파 랭킹 40이라는 한계와 약점을 딛고 투지와 신념으로 연습한 끝에 당당히 4강에 진출했다. 골 결정력과 개인기 부족 등의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어 체력과 자신감으로 뭉친 대표팀 선수들의 활약은 우리 모두에게 눈부신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란한 개인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 남은 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믿고 힘차게 뛰는 것뿐이다. 나는 오랫동안 인간의 능력은 뇌의 정보를 바꾸는 데서 나온다고 믿었고 이를 두뇌 개발법인 뇌호흡으로 체계화하였다. 뇌호흡의 핵심은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확신과 의지가 붉은 악마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이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희망에 부푼 적이 없었다. 지난 26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인류 앞에 당당한 민족이 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그 모색의 결과를 실천해온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나는 붉은 악마가 한국 사회에 일으킨 변화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붉은 악마의 에너지와 열정이 더 큰 차원으로 승화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붉은 악마가 깬 2가지 국민적 콤플렉스. 온 국민이 붉은 악마였다. 신문, 잡지, TV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소식을 전했다. 그때 대한민국은 붉은 악마의 나라였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직장마다, 거리마다 붉은 악마가 넘쳐났다. 비 더 레즈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의식 중에 가슴을 열고 하나임을 느꼈다. 붉은 악마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2가지 콤플렉스 혹은 고정관념을 깼다. 그 하나가 레드 콤플렉스다. 레드 콤플렉스는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의 집단의식 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피해의식이다.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점철된 현대사에서 우리는 집단 최면처럼 레드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고 사상을 의심받아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붉은색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아니다. 과거 50년 동안 공산주의를 연상시켰던 빨간색이 이제 정열과 희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빨간색 티셔츠와 태극기 등으로 대변되는 열광적인 응원 문화가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벽을 일시에 무너뜨렸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짓눌렸던 사회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더 가볍고 더 명쾌하고 더 단순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월드컵은 다만 그 촉매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준 4강 진출보다 더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붉은 악마는 또한 악마주의 논쟁을 멋지게 넘어섬으로써 이분법적인 관념을 깼다. 붉은 악마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파워와 카리스마를 지닌 매력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붉은 악마라는 이름을 들으며 종교적인 관념에서 오는 거부감이나 불길함을 느끼는 이는 없다. 오히려 200만의 시민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모여 스스로를 당당하게 붉은 악마라고 부른다. 붉은 악마에게서 열정과 희망, 화합과 조화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오랜 사회적, 종교적 통념이 만들어낸 틀을 일시에 깨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만들어낸 것이다. 붉은 악마는 악마 아니면 천사, 내 편 아니면 내 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고리를 역설과 해학으로 멋지게 끊어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기 전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삼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조화를 이루었던 옛 선인들의 지혜가 5000년이나 지나서야 되살아나는 듯하다. 붉은 악마와 치우천왕. 붉은 악마의 심벌은 치우천왕이다. 한국 축구의 활력을 불어넣을 응원팀의 상징을 치우천왕에게서 빌려온 젊은이들의 기계와 재치에 박수를 보낸다. 치우천왕은 단군시대 이전 한국의 고대 국가인 배달국발근 나라의 제14대 왕자오지 한웅이었다. 우리의 고대 역사서 한단고기 삼성기편에 따르면 치우천왕은 단군 왕건보다 300~4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중국의 옛 문헌들은 동이족의 수장, 구려의 임금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중국보다 먼저 선진문물과 철기를 도입하여 나라를 발전시켰고 광개토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개척하고 경영했으며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인물이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탓에 중국인들은 그를 구리로 된 머리에 쇠로 된 이마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였고 뛰어난 전술과 기술력으로 전쟁에서 지지 않는 그를 두려워했다고 한다. 중국과 한국의 많은 역대 왕조가 치우천왕을 국가의 수호신으로 추앙했다. 민간에서는 씨름, 장승, 도깨비 등의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삿된 것을 쫓아내는 벽사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다. 치우의 깃발을 휘두르면 그 영험으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는 전설은 붉은 악마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거리 응원전에서 진과 꽹과리에 이어 치우천왕의 뿔모자와 뿔피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민족의 뿌리와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그 민족성조차도 축제의 한 일면으로 승화시킨 젊은 세대의 기상과 재치에 나는 통쾌함을 느꼈다.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형 태극기와 붉은 악마의 상징인 치우천왕 깃발로 관중석을 뒤덮고 우리나라가 이미 20세기 전에 서구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코리어가 새겨진 머플러를 흔들며 일깨웠다. 희망을 현실로 보여준 감독과 선수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했던 국민들, 우리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여 이룩한 월드컵 4강 진출. 담대한 기상으로 동북아 일대를 누볐던 영웅 치우천왕의 후예, 홍익철학으로 세계 경영의 웅지를 드높였던 단군의 후예, 우리가 일군 기적의 한국 축구와 붉은 악마의 신화를 새기는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때의 기쁨을 오래 기억하자. 그리고 그 기쁨을 새로운 에너지로 승화시키자. 또 다른 붉은 악마를 꿈꾸며 나는 희망한다. 월드컵과 붉은 악마를 통해 결집된 국민적인 신명과 자신감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그 희망과 감동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또 하나의 기적을 일궈내기를 희망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자발적이고 활력 넘치는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이 대열의 기성세대들이 기꺼이 합류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대한민국이라는 연호와 짝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찬 발상으로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 월드컵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붉은 악마를 통해 형성된 이 대화합과 도약의 분위기만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끝까지 이어나가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 흐름을 잘 타면 쉽게 이루어낼 수 있고 때를 놓치면 기회가 올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월드컵을 통해 승화한 국민의식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정한 전문가나 특정한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사회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의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만 이룰 수 있는 과제다. 누구나 더 인간적이고 창조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파워풀한 축구를 원하듯 지혜롭고 강한 나라를 원한다.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홍익정신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나라를 원한다.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당당하고 성숙한 한민족의 모습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희망한다. 붉은 악마가 단지 열렬한 축구 응원단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화합과 조화, 상생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 붉은 악마가 선물한 열정과 의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와 지구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2002년 월드컵의 응원 열기에서 시작해 사회의 모든 분야로 퍼져나간 평화와 상생의 물결, 신명과 자신감, 제도약의 의지로 가득 찬 시민들, 끝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5000년 민족사의 대결실이라 할 만한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며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을 역사가 붉은 악마의 기적이라고 기록할 수 있게 말이다. 두 번째로 나는 평화의 지구공 운동을 제안한다. 축구공뿐만 아니라 골프공, 야구공, 농구공, 배구공 등 지구촌의 오지마을 코흘리게 아이들의 소박한 공놀이에서부터 전세계 수백억 인구를 동시에 사로잡는 월드컵까지 공으로 하는 모든 스포츠는 지구인을 열광시킨다. 공은 지구를 닮았다. 공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다. 공이 경기장의 하늘을 날듯 지구도 끊임없이 우주공간을 날고 있다. 모든 스포츠는 경쟁을 통한 화합을, 상극을 통한 상생을 꿈꾼다. 서로 승리를 다투지만 그 안에서 화합과 평화를 모색한다. 나는 이러한 스포츠 정신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공이 있는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인류의 생존의 터전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의 토대인 이 초록의 지구공을 생각하자. 모든 공에 인간사랑, 지구사랑의 꿈과 의지를 담자. 그 꿈을 담아 공을 더 높이 차올리고 그 의지를 실어 공을 더 힘껏 던지자. 지구의 아이들이 초록의 지구가 그려진 공을 가지고 놀게 하자. 지구상의 모든 공놀이가 깨달음과 평화의 놀이가 되게 하자. 붉은 악마가 한국 사회에 놀라운 신화를 창조했듯이 지구촌의 모든 스포츠 축제가 지구의 평화와 치유의 에너지를 풀어넣는 대화합과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자. 공을 통해 하나 된 지구인의 의식이 인류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으로 전환되도록 하자. 그리하여 공이 위기의 지구를 살려냈다는 우주의 신화를 만들어내자. 붉은 악마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우리가 먼저 평화의 지구공 운동을 시작하자.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